이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의는 아니시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작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네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구독자 문의도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사업 분석 문의도 있지만은 조합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구독자 문의를 중심으로 이런 사례 저런 사례를 한번 체크를 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구독자 문의를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가 다른 곳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서머리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려놨는데 옆 단지의 조합에서 이미 허그 자금을 사용했고 추가로 저희가 조합에 포함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허그 자금을 상환하고 다시 조합을 시행하는 방법이 맞는 방법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셨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조합 변경으로 하여 가로 정비 주택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인근 빌라 62세대가 먼저 조합을 설립하여 62세대가 설립이 됐겠죠. 근데 그닥 많이 커 보이는 단지는 아닙니다. 빌라 62세대니까요. 그래서 허구로부터 초기 자금을 빌려와서 7억 5천 중 3억 6천을 사용함. 여기서 좀 찝찝하죠. 조합 설립만 됐는데 벌써 3억 6천이 지출됐다고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저희 아파트 105세대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인근 빌라까지 35세대. 그러면 62세대가 조합 설립인가를 한 거죠. 그런데 추가로 105세대와 35세대 합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한다 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소요된 비용은 202세대가 공동 부담한다. 추진위 결정이 났답니다. 공동 추진위를 구성하여 동의소득 80% 이상 받았다 하며 조합 설립 총회 일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첫 번째 한 가지 의문사항이 들립니다. 왜냐? 62세대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된 곳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가 돼서 허구로부터 초기 자금을 빌렸다 하지 않습니까? 조합 설립이 됐기 때문에 허그에서 자금 집행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조합을 합쳐서 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연본 번호를 받아서 또 별도의 추진위를 만든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고 해서 취소가 나지 않고 추가로 조합 설립이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62세대에서 처음에 사업 계획서에서 당시 가로주택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정확히 됐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업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조합 설립으로 인해서 3억 6천이 지출된 것은 100% 조합 설립에 대한 용역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업체에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목표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한번 꼭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음 의문사항은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공동 추진위를 구성해야 했답니다. 요 여부도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동의소득 80% 이상 받았다며 조합 설립 총액 일자가 나왔습니다. 기조합이 이미 돼 있는데 포함돼서 조합 설립 인가 총액 일정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저희 아파트 조합원들 중 일부는 빌라 조합에서 허구로부터 받은 초기 자금 사업을 갚고 빌라 조합을 해산하고 통합 조합을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분들의 주장이 원래는 원칙이 맞습니다. 요구하고 있으나 현 빌라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조합 변경으로 하여 새로 변경된 통합 조합을 만들면 된다며 일방적으로 법무법인을 앞세워 관할 시에 변경 조합 설립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조합 변경으로 하여 새로 변경된 통합조합을 만들면 된다며 하는데 통합조합이란 말은 어떤 소규모 관리지역 이런 데서 쓰는 건데요. 두 조합이 만들어져서 합쳐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건데 그게 과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기존의 조합을 변경해서 하는지는 한번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쪽에서 제가 봤을 때 통합조합을 허그장 갚고 빌라를 해산하고 통합조합을 구성하자 요구하고 이게 정당한 요구는 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빌라 조합이 해산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빌라 조합이 해산할 수 없는 이유가 빌라 조합이 사용한 허그 초기 사업 자금을 대출을 빌라 조합원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죠. 당연히. 왜냐? 동의만 하셨을 뿐이에요. 조합원들은. 자금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지출이 조합원들이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엔 사업이 자체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진행이 못해서 자금만 집행이 되고 갚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만약 총회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빌라 조합에서 사용한 허그 초기 자금은 고스란히 202세대가 나눠 부담하게 될 텐데, 맞죠? 정확히 보신 겁니다. 이런 허그의 기대출 자금을 빌라 조합에서 구체적으로 상환하려고 하는 법적 문서가 있을까요? 법적 문서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 설립을 안 하시거나 별도로 청산해서 뭐 하셔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빌라 측으로부터 기사용된 허그 자금,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없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조합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내에서는 조합원들이 결정하시는 내용이 거의 헌법보다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갖고서 만드시면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조합이라는 것이 별도 조합으로 두 개를 해서 합쳐지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합이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립이 되는지는 한번 불확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합쳐져서 돼야 되는데, 또 통합 추진위가 있다는 것 또한 또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 빌라 해산하시고 하시는 게 맞죠. 그럼 경리한 건 또 사실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시행령 11조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경미한 변경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소요 비용이죠. 그 다음에 뭐 총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이 같은 경우는 총액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65세대인데 면적은 제가 어딘지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만 추가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거든요. 세 번째 보시면 대지 면적을 20%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입니다. 가감. 그렇기 때문에 20%에서 증가도 가능한 건 경미한 계획으로 변경이 가능하세요. 근데 문의 주신 쪽에서 보면 이게 변경이 아닌 것 같아요. 통합조합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답이지만 같이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확인이 돼서 제가 이걸 소재로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까 보시면 여기 나와 있으시죠. 62세대가 조합을 설립을 했답니다. 그리고 허그로부터 초기 자금 사업을 빌려와서 이미 지출한 거예요. 이렇게 단독으로 62세대가 사업성이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조합 설립을 합쳐서 했어야 됐었죠. 아마 초기일 텐데, 지금은 허그 자금이 없어서 신청을 해도 잘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만, 초기에는 허그 자금이 너무나 풍부해서 이렇게 사업비 대출 보증서 발급이 정말 쉽게 되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른 조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성 분석 꼭 하세요. 여기도 어떤 돌파구를 잘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기존 조합은. 근데 문의 주신 분은 기존의 조합원이 아니세요. 편입 같이 함께 들어가실 분인데, 그러면 본인들은 사용하지 않았던 별도 빌라에서 사용한 금액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사용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편입돼서 새 아파트로 돼서 신규 주거 환경 개선이 더 유리한지, 이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보시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라는 취지의 의견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거는 방송 알려드려야겠다고 정리를 해보다가 보니 좀 억울하신 상황은 맞긴 맞아요. 그리고 어설프게 진행을 했겠죠. 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 주체를 믿고 또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참 특이하지만 생깁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데 확인을 좀 해보시길 바래요. 빌라를 해산하고 통합조합을 구성하고자 요구하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게 너무 소모적인 거라면, 사실 합쳐서가 진행해도 용역비를 나가게 된다면 협상 부분에서 좀 유리한 부분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어떤 것이 있겠어요? 기존에 뭐 세대가 더 늘어나서 용역비가 지출될 거면 어차피 합쳐지면서 시너지가 나오니까 그 용역을 추진하시는 정비업체든 PM업체든 있으신 분들이 이쪽에서 어떤 지출을 함께하는 지출 정도로 수준을 줄이시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조합 해산하고 상환하고 하는 자체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통합되시는 분들이 원래 진행을 했다면 하는 그런 자금 계획을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잘 조정하시고, 그래서 새 아파트 입주하시게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분석 아무리 고의는 아니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분석을 잘못해서 앞장서서 진행을 잘못하시면 피해는 조합원들이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합 사업이고 또 가로주택 사업의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작은 의견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쭉 들어오는 구독자 문의 위주로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또 늘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